안녕하세요. 카마입니다. 녹음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앞에 살짝 시간을 뒀어요. 편집돼서 올라갈 때는 티가 안 나겠지만 녹음 버튼, 시작 버튼을 누르고 혼자 여러 가지 멍을 좀 때리다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10화인데 이게 지금은 아마 임시회의실 청소 중인 기간일 거예요. 저희가 한 번의 텀을 가지고 쉬었다가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일 텐데 그래서 쉬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게스트가 없고 진행자 오늘 저 혼자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애청자들한테 제가 따로 1대1로 물어봤어요. 원래 요즘은 인스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런 스토리 기능 통해서 하잖아요. 그냥 1대1로 물어보는 게 더 빨리 답변을 얻고 더 뭔가 부담 없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답변을 받은 거를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무엇을 쉬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임시실에 어떤 청소를 하는지 그거랑 이제 그냥 제 수다 떨게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시다면 박수. 혼자 하니까 별걸 다 하네요. 일단 저희가 10화까지 왔잖아요. 10번을 녹음한 건데 10번 녹음하는 동안 이제 저의 감상, 제가 PD 친구한테 그냥 이번 거는 나 혼자 하겠다. 나의 감상을 늘어놓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꽤나 당당하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무엇이냐. 저는 제가 이걸 시작하게 된 이유가 주변에서도 그렇고 PD 친구가 저한테 이걸 같이 하자고 했을 때도 그렇고 이제 약간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안 친한 사람들이랑도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남들한테 약간 진심으로 궁금증 막 할 말이 없어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진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잘 물어볼 수 있고 평소에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런 걸 할 때 부담이 없고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녹음을 제 지인이랑도 한번 하고 뭐 모르는 게스트랑도 한번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잖아요. 그때마다 뭔가 제 텐션이 다른 게 저도 느껴지는 거예요.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이랑 할 때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질문하기도 쉽고 그리고 약간 그런 케미 같은 게 있는데 모르는 게스트가 나왔을 때는 뭔가 좀 살피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곧 이 녹음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뭔가 이 모르는 게스트를 조금이라도 뜯어본 다음에 녹음을 하면 그래도 그 친구들 정도의 케미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텐션이 오를 수 있을 텐데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막 그렇게 누구랑이랑도 대화를 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거를 꾸준히 얘기하지만 이 녹음실이라는 상황이 좀 나나 게스트나 경직되게 하는 것이 있다. 뭔가 좀 개방된 카페거나 좀 이렇게 좀 넓은 공간이라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여기가 조금 책상 하나에 이렇게 마이크가 있으니까 좀 그런 분위기다. 그래서 이 청소 기간 동안 게스트들과의 이 친목을 어떻게 좀 더 쌓아야 할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조금 친해지고 녹음을 한다던가. 근데 그러기엔 얘가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하단 말이죠. 그런 고민이 좀 있고. 근데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는 어땠을지 궁금해요. 분명 느끼셨을 텐데. 그리고 제가 하는 질문들도 더 모르는 게스트한테는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뭔가 어떤 게 더 좋은지 그게 재미없는지 아니면 게스트들한테 너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카마가 너무 재미없는지 그런 의견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제 지인들 이거 듣고 나서 피드백을 항상 저한테 카톡으로 주는데 댓글창 활성화를 위하여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2배로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카톡 주고 댓글에도 남기고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청소 기간 동안은 임시회의실 청소 중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약간 참고로 그 임시회의실 이걸 뭐라 하죠? 사진이라고 하나요? 그 프로필 사진 이렇게 검은색 배경에 흰색 종이에 임시회의실 적은 거 제가 적은 거랍니다. 이거
저희 캐릭터 그려주실 분이 디자인 전공이신 분이 그거 잘 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그게 약간 이 팟캐스트를 잘 나타낸다고. 그래서 뿌듯했답니다. 여러분들께도 한번 어필해봤어요. 저희가 컨텐츠가 3가지로 구성되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속으로 한번 대답해보세요. 네, 그거 맞고, 2번째, 그거 맞고, 3번째. 네, 맞아요. 여러분들 다 하나씩 말했죠? 첫 번째가 이제 스몰 토크. 너무 사이즈가 큰 스몰 토크가 거의 저희 진행 시간에 큰 볼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의뢰하지 않은 PPL. 게스트분들과 저희 추천 제품들을 가져오는 거고, 3번째가 이제 오늘의 안건. 이제 마지막쯤 돼서야 조금의 안건 시간을 갖고 끝내잖아요. 근데 PD 친구가 이거를 다음 챕터로 넘어갈 때마다 PPL을 할 때나 안건으로 넘어갈 때 그거를 항상 꼭 짚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잘 짚는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나서부터는 꼬박꼬박 의식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의 콘텐츠가 3개가 있는지.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볼게요. 친구가 질문을 줬는데, 영화를 주로 언제 보는지, 왜 좋아하는지, 사람들이 영화를 왜 본다고 생각하는지, 영화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영화를 만든다고 생각하는지, 그거와 평생 한 개 영화만 볼 수 있다면, 요즘 자주 듣는 노래 3개,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많은 걸 질문했네요. 일단 영화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제가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 한 것 같은데 하나씩 해볼게요. 영화를 주로 언제 보는지.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 질문을 했을 때 이걸 다 통으로 한 번에 질문한 건데, 영화를 주로 언제 봐? 왜 좋아해? 사람들이 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영화에 크게 관심이 없다. 왜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실제로도 이제 영화를 조금 보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뭘 좋아할 때 크게 생각을 안 하지 않나요? 저도 그냥 영화를 본다는 거가 뭔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면 이게 너무 지금 영화라는 이 카테고리가 너무 저에게 오랜 기간 동안 흡수되어 있어서 체화돼서 이런 뭔가 뭐랄까,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약간 이런 것처럼 뭘 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오늘은 시간이 나는데 영화를 볼까? 오늘 오늘 날씨가 이런데 오늘 그 영화가 생각나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주로 언제 보냐. 일단 사실 진짜 스케줄이 바쁠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겠죠. 근데 제가 이번 상반기에 살짝 그랬어요. 원래 집에서 영화 보는 시간이 되게 많았는데 이번 상반기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시간이 나도 약간 영화를 보면 이제 전후로 되게 영화를 보기 전후로 바빠지잖아요. 특히 후에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내 생각도 해야지. 그리고 이거 보면서 재밌었던 OST도 들어야지. 그리고 막 비하인드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되지.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장면 다 뜯어서 무슨 의미인지 찾아봐야 되지. 그리고 이거 봤던 애들이랑 또 얘기도 해야 되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시간이 나더라도 2-3시간 시간이 나더라도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 봤다는 생각에 이번 하반기에는 영화를 좀 열심히 볼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영화를 언제 보냐고 했을 때는 시간으로 답변을 할게요. 일단 일과를 끝난 저녁보다는 밤, 새벽에 많이 보고, 그냥 영화를 고르는 기준은 제가 영화 편식을 한때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러다 보면 나는 많은 영화를 포용하고 재밌게 보고 싶은, 포용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영화를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양적으로.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 전체 카테고리를 크게 알아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양적으로 많이 보고 싶었는데, 편식을 하다 보니까 엄청 유명한 작품들도 안 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에 한번 꼭 봐야 한 영화 100선 막 이런 거 쳐와가지고 구글에 하루에 하나인가? 아무튼 되게 자주 이틀에 하나? 이렇게 그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초반 한 3개까지는 괜찮은데 나머지 4번부터 한 10번까지가 너무 제 취향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꾸역꾸역 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좀 그 흥미가 떨어져가지고
한 12번쯤에서 포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화를 고르는 기준 최대한 편식을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무 딥한 걸 보지 않으려고 한다. 요즘에는. 그리고 그날의 기분에 따라 좌우된다. 영화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오늘 이런 게 보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날씨 요즘엔 또 여름에서 가을로 변했잖아요. 이 가을이 되면 이게 땡긴다. 봤던 거 옛날에 봤던 거가 됐든 아니면 모르는 게 됐든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봅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에너지가 없을 때 피곤할 때 근데 영화가 보고 싶다. 그러면 봤던 영화를 봐요. 그게 뭔가 집중을 조금 덜 해도 그냥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최근에 제가 화차를 봤어요. 화차 김민희랑 이성균 씨 나오는 그 화차를 봤는데 왜 보게 됐냐. 최근에 제가 기차를 탈 일이 있어서 용산역에 갔는데 그 용산역 화차의 마지막 장면 아시나요? 용산역에서 이성균이랑 김민희가 만나서 이성균 씨가 김민희한테 잘 지냈냐? 잘 지냈지?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대낮의 용산역이. 그 장면이 너무 생각나서 기차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보기 시작하다가 내려야 돼가지고 껐는데 끄고 집 가서 다시 처음부터 봤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고등학교 때 한 2번 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되게 재밌었고 무서워했는데 그냥 재밌었던 감정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까지 좀 무서워하진 않았는데 근데 이걸 보는데 그 되게 영화가 이렇게 빌드업해 가잖아요. 근데 그 앞에 너무 초반부터 제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멈췄다가 보고 전체 화면 했다가 좀 무서워서 작은 화면으로 보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너무 재밌었다. 다 보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무섭진 않은데 뭔가 그 중간중간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심장이 좀 쫄깃쫄깃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용산역을 가서 그 장면이 생각나서 화차를 봤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렇고 왜 좋아하냐. 근데 제가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 질문 때문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영화관에서 그 영화가 나오기 전에 광고 나오는 시간이 좀 좋아해요. 그때는 뭔가 뭐 친구랑 가더라도 이렇게 한 방향을 친구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랑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뭔가 떠들려면 떠들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른 그 관객들은 떠드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영화가 시작하기 전이니까 웅성웅성한 분위기에서 광고 화면은 나오고 그리고 저는 광고 화면을 보고 있지만 광고를 제대로 보지는 않잖아요. 또 뭐 볼 때도 있지만 근데 그때 약간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뭔가 각 잡고 생각을 하려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생각이 되게 잘 된다. 근데 항상 그때 하는 생각들은 뭔가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뭐 영화가 재밌겠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약간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되게 이렇게 해서 자기 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그런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화관에서 항상 영화관에 앉아가지고 그 화면을 보면서 뭔가 되게 많은 생각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시간에는 뭔가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인지 진짜 모르겠네. 영화를 본다는 설렘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영화 보기 전에 살짝 설레거든요. 네, 그렇고 사람들이 영화를 왜 본다고 생각하냐. 근데 이건 너무 다 각자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일단 전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그래서 판타지 같은 건 잘 안 보고 너무 집중이 안 돼요, 판타지는. 그 판타지라는 걸 아는데도 왜 집중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어차피 저거 다 뻥인데 뭐 이런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저는 현실적인 영화를 좋아하고 드라마 장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그냥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그런 영화 되게 졸릴 수 있는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되고 좋아해요. 아마 공감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시각적으로 예쁜 영화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연출에서 오는 그 감동이 있어요. 색감이나 막 디테일이라던가 그런 게 너무너무 짜릿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영화는
너무 영화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오글거릴까요? 나의 일부? 뭔가 그런 느낌. 네, 어렸을 때부터 아빠도 영화를 좋아하셔서 그냥 항상 영화를 보고 있었고 시간이 나면 영화를 보러 가고 이랬기 때문에 이 지금 질문들에 대해 다 답이 정확하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만큼 영화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약간 멋있게 대답하고 싶어요. 생각해볼게요. 잠시. 다음에 다시 얘기해볼게요. 이렇게 미룬 답변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평생 한 개 영화 볼 수 있다면 너무 어렵네요. 이거는 너무 괴로워요. 그리고 딱 생각나는 게 없어요. 바로 생각나는 게. 제가 이 좋아하는 영화들이 다 너무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별로 아니어서 이거를 근데 이거 중에 하나를 뽑자니 이걸 평생 보기엔 좀 너무 헤비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많네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인턴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드니로 할아버지랑 웬 했어요 나오는. 그래서 인턴이 생각나는데 어렵네요. 제가 이때까지 제가 한다고 말했던 그 영화들과 인턴과 등등등 그중 하나라고 할게요. 비겁하게. 근데 영화를 왜 보냐고 아까 했었잖아요. 영화가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진짜 실제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그 영화가 주는 감동이 저는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면 일상을 지내면서 계속 생각나고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마음에 들면 그게 계속 생각나고 그러면 처음에 영화를 보고 나서 별점을 매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3.5로 매겼어? 근데 그게 막 계속 생각나. 그 장면이. 그럼 4.0으로 또 올려요. 그리고 또 생각나. 와,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4.5로 올리고 이런 영화들이 전 있어요. 그중 하나가 데몰리션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는 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가 좋은 포인트인 거는 알겠는데 왜 처음에 느꼈던 감상이랑 갈수록 그게 왜 좋아지는지 좀 신기해요. 갈수록 좋아진 이후로 본 적은 또 없거든요. 그냥 좋아하는 장면들이 계속 생각나가지고 별점을 하나씩 올린 건데 네, 갑자기 데몰리션도 생각나네요. 네, 그리고 그 괴물 영화에서 송강호 나오는 괴물 아니고요. 고레에다 그 사람 감독님 이름이 뭐죠? 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님의 괴물 작년에 나왔던 거. 이 영화 작년에 제가 한 3번 봤는데 이 영화에서 그 교감 선생 스포라기보다는 그냥 줄거리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그 교감 선생님이랑 그 주인공 남자아이랑 그걸 뭐라 하지? 저 너무 음악에 문외한인가 봐요. 그걸 뭐라고 하지? 이렇게 징처럼 치는 건데 이렇게 징, 쌍 이렇게 소리 나는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교감 선생님이랑 그 주인공이랑 약간 오해를 푼 게 맞나? 아무튼 서로 좀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냥 그 징이라고 할게요. 심벌즈? 좀 쳐봐야겠다. 심벌즈. 네, 심벌즈. 이게 아니면 죄송해요. 심벌즈가 아니라 트럼펫이었어. 아무튼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아무튼 그 트럼펫 같은 그걸 불면서 그러면 엄청 소리가 크게 나거든요. 약간 백고동 소리처럼. 그걸 불면서 약간 둘 다 약간 솔직하지 못했는데 그걸 불면서 뭔가 되게 좀 쏟아내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을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뭔가 되게 마음이 찌리리 하네요. 이걸 보신 사람들은 잘 이해하시겠죠? 못 보신 사람들은 죄송해요. 줄거리 설명도 안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해서. 영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자주 듣는 노래 3가지. 요즘 많이 듣는 노래가 마침 있답니다. 요즘 윤상의 넌 쉽게 말했지만 이 노래 참 많이 들어요. 이 노래 좀 좋아요. 그리고 오혁 아이유의 사랑이 잘. 이 노래 진짜 좋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가 저작권에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틀어볼게요. 어디야 그 부분이 하려고 한 거였는데 그
지갑 거기 두고 왔다. 그 부분이 좋다고 얘기하려고 한 건데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냥 다 들려드렸습니다. 저 부분을 왜 좋아하냐. 연애를 해보신 분이라면 알 텐데 여기서 아이유가 들어가 했는데 나 지갑 거기 두고 왔다 했을 때 제가 당사자도 아닌데 지치고 지겨운 마음이 확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사랑이 잘 안 된다. 피부를 부비고 안아봐도 입술 맞춰도 심지어 입술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는다. 네. 사랑이 참 네. 오글거려요. 아무튼 사랑이 잘 이거는 약간 때 되면 되게 1년에 한 번씩 자주 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상이 넌 쉽게 말했지만 그리고 요즘 제가 올리브영을 갔다가 샤이니의 헬로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 딱 그 시절 비트 그 시절 이 멜로디여서 이것도 좀 자주 듣습니다. 옛날엔 되게 진짜 노래를 디깅한다고 하죠. 디깅해서 플레이리스트를 짜고 진짜 열심히 노래를 찾아 들었는데 나이가 들었나? 옛날 노래만 듣게 되고 잘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서 안 듣게 되고 그냥 걸리는 거, 그냥 손에 걸리는 거, 손에 이렇게 이거 그냥 하면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듣고 그렇게 돼서 옛날 노래를 열심히 찾아 듣던 저도 그립지만 이제는 뭔가 거기에 에너지가 잘 안 쓰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울할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우울할 때 어땠냐면 전 열심히 울었던 것 같아요. 잘 우는 편이고 힘들면 눈물이 나오던데요. 아니면 그때 너무 마음이 심신미약 상태라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지만 참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방에서 많이 울고 근데 사람들이 자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고 일어났을 때 바로 그 힘들었던 생각이 나서 뭔가 싫었어요. 그 자고 일어났을 때 그 기분이 되게 뭔가 잠을 깼을 때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뭔가 그 생각이 또 난다는 게 제가 그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점이 저는 좀 싫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울고 그 감정을 지금 생각해보면 좀 즐긴 것 같아요. 좀 막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침체되어 있었어요. 되게 그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잘 나오려 하지 않고 약속도 별로 일부러 안 잡고 이 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장난으로 하는 소리지만 맞았던 게 괜히 나가서 들뜨는 제가 싫더라고요. 뭔가 들뜰 때가 아닌 것 같고 그냥 들뜨는 감정이 싫었어요. 네, 그래서 그냥 계속 감정이 고여있는 상태로 지냈죠.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하지만 그 시간이 상대적인 거겠죠? 근데 저는 되게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저는 그랬답니다. 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마도 고여있는 감정 때문에 더 그랬을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그냥 그 우울함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노래를 디깅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노래를 많이 듣고 영화 드라마도 많이 봤던 것 같고 근데 힘들 때 영화를 봤던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는 약간 영화가 되게 도피처처럼 느껴졌어요. 약간 이 현실과 다른 저 세상 이렇게 생각하고 영화에 되게 잘 집중을 했고 그래서 영화를 좀 재밌게 봤던 기억도 있어요. 저는 이게 아무튼 저만의 극복법이었답니다. 열심히 힘들어하니까 시간은 지났고 더 이상 힘들 겨를이 없을 때쯤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쯤 힘든 일이 있을 때 크게 힘들어하는 것도 힘들지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힘든 일을 외면하고 상처가 났는데 그걸 외면하고 다른 것에서 괜찮아지려고 하면 어쨌든 걔는 묵혀둔 거기 때문에 언젠간 다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일이 있을 때 최대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는 게 좋지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내면에서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라면 한 번쯤은 그렇게 크게 깊게 혼자 생각해보고 많이 울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이거 질문을 해준 분도 그렇고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힘든 감정을 이겨내는지 저도 궁금해요. 근데 저는 진짜 우는 거 많이 얘기했는데 우는 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 분출되는 거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힘든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것도 어쨌든 분출의 한 가지잖아요. 종류 중 한 가지인데 우는 걸 통해서 분출이 됐기 때문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말하는 게 힘들다면 우는 것도 추천한다. 우는 게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쉽나요? 오늘은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개정된 청소가 다 된 깔끔이 된 임시회의실을 볼 수 있으실 것 같고 컨텐츠에 대한 제안이라거나 이런 점이 아쉽다 아니면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 청소가 잘 된 깔끔한 임시회의실로 만날게요. 가보겠습니다. 안녕.